안녕하세요. 인리빙이라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노혜경입니다. 금년 겨울엔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눈도 많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겨울철이면 낙상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다치게 되면 뼈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인리빙에선 주로 척추, 손목, 발목 등에 일어나기 쉬운 골절 부상의 특징과 함께 그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다양한 상점들을 요리조리 둘러보며 소개하는 쇼핑 가이드 함께 하시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곳은요,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용품들로 가득한 곳, 바로 세이프티 슈퍼스토어인데요. 이곳에 아이들의 용품들이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구경시켜드릴게요. 사랑스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한 번쯤은 꼭 방문해봐야 할 곳, 세이프티 슈퍼스토어. 세이프티 슈퍼스토어엔 어린이 안전용품과 함께 화재나 여행 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안전용품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보통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에게서는요, 정말 아이들을 씻길 때 물의 온도를 적당히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틀어놓고요, 잠깐 사이에 손을 대보면요, 온도가 일정치 않아서 가끔은 뜨거운 물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요, 물의 온도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요, 온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물에 넣기 전에 온도를 확인을 한다면 아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그리고 너무 찬 물에 넣어서 화들짝 놀라게 하는 경우를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푹신푹신하게 쿠션 처리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부딪혀도 울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용품은 물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엄마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요, 많이 씹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치아가 입안에서 자라나면서부터 자꾸 주위에 있는 물건들도 씹게 되고 음식도 자꾸 씹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어머님들께서 야채나 과일을 썰어서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기까지는 하지만 뭔가 불안해서 혹시 아이들이 그거를 꿀떡 삼키지는 않을까 싶어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좀 더 어머님의 그런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보조장치가 있어요. 이 물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놀이개 젖꼭지처럼 생겼는데요, 이 끝에 그물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를 썰어서 이 안에 넣은 다음에 아이들의 입에 쏙 넣어주면은요, 꿀꺽 삼킬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이와 엄마가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장치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점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어 이곳을 찾는 주부들의 눈은 마냥 즐겁다. 아이들은요, 정말 희한하게 작은 구멍이라든지 그리고 모서리에 가서 만져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정선들이 있고 그리고 전기를 꽂는 스위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물건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막아주시는 게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위치를 다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선들이 집안에 이런 식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요, 그런 전기 콘센트들이나 스위치들을 한꺼번에 다 막아서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들이 구비되어 있던 곳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참 즐거우셨죠? 저 또한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신기한 제품을 하나 제가 들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요, 아이들을 위한 변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쿠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실 때에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한 번쯤 이곳에서 쇼핑하신다면요,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추운 겨울철이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률이 다른 계절의 3배에 달하고 나이 든 여성분들의 골절률도 남성들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때문에 겨울철이면 누구나 골절로부터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겨울철 낙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유난히 겨울철이 되면 노인분들의 골절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아무래도 골절이라는 것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 네. 일어나기 쉬운 것인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미끄럽고 빙판길들이 생기고요. 네.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기 쉽게 되고요. 또한 그 날씨가 추우면 그 사람들의 근육이 경직되어서 균형을 잃었을 때 균형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네. 그 사고가 더 많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넘어지는 게 잦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골절 사고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신체 부위는 어느 곳인가요? 주로 특히 겨울을 고려해 볼 때는 사람이 넘어지면 주로 엉덩방아를 찢거나 여름에는 네. 왜 사람이 운동하다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겨울에는 주로 미끄러져서 땅을 짚으면서 손목을 다치거나 아니면 엉덩방아를 찧어서 척추골절이 오거나 그 엉치뼈, 고관절에 있는 엉치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엔 저희 어머니께서도 밖에서 눈을 쓰시다가 미끄러지셔서 거의 2달 가까이 고생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혹시 골절된 건 아닐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집안에서 이게 골절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극심하죠. 네. 이제 골절이 생겨서 아예 그 뼈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금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어긋나기까지 할 경우에는 사람이 그 부러진 그 부위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다쳤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시간으로도 이제 구별할 수 있거든요. 손목이 네. 심하게 부러지면 손목 자체의 각도가 변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금이 갈 경우에 네. 통증만 좀 있지 실제로 그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것이 심하게 이제 부어오른다든지 할 때에는 시간으로 구별할 수 없을지라도 본인이 진단하는 것보다는 네. 가정의를 찾으신다든가 통증이 극심할 때에는 즉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졌을 경우에는 우선은 뭐 아이스 찜질이라든지 뭐 핫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예. 어떤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바로 그냥 삔다거나 골절이 예. 없다 할지라도 처음에 2, 3일 정도는 찬찜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문화적으로 한국 분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셔서 네. 다치시면 무조건 뜨거운 걸 드시는데 예. 붓기가 있을 때는 물론 반드시 찬 걸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처음에 2, 3일 정도는 찬찜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노인성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노인들의 뼈가 쉽게 부러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시청자분들이 벌써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연로하시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골다공증이 많이 있으시고 예.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그 골밀도, 네. 그 뼈의 그 강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왔을 때 쉽게 부러질 수 있죠.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 노인 분들이 골절을 당하셨을 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골절을 당했다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나 그렇죠. 하고 이렇게 넘어지시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골절상이 크게 왔을 때 특히 이제 엉치뼈 같은 것이 부러졌을 네. 때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수술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인공관절을 이제 그 집어넣는 수술하시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장시간이 생기세요. 네. 거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러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합병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네. 수술 후유증으로 뉴모니아 즉 그 폐렴이 걸리신다든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뼈가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뭐 아픈 거 좀 견디면 되지 하시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평소에도 넘어졌다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때 좀 어르신들 계신 집안에서는 또 심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앓기 쉬운 중년 여성들이 넘어졌을 때 골절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 꼭 연로하신 70대, 80대 분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50대 분들 또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것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직은 한국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건강 관리를 잘 안 하시면 골밀도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근육의 유연성이나 그 근력, 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셨을 경우 있고 균형을 잃을 때 쉽게 네. 넘어지시고 넘어지시면 쉽게 골절 당하시고 그런 것이 40, 50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노인분들의 골절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골절 치료가 그 젊은 층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뼈가 어긋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그 뼈에 충분히 피가 공급되는 부분에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예. 대개는 기부스를 하게 되죠. 네. 엉치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뼈가 부러졌을 때 잘 부러진 부분이 엉치뼈의 끝부분, 이 고관절의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에는 그 뼈에 피의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는 수술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이죠. 예, 엉치뼈 골절의 경우에 다른 부위보다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엉치뼈 끝부분에는 뼈뿐만이 아니라 몸의 어느 조직이든지 네.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네. 고장 났을 때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뼈 끝부분에 피의 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서 그 피줄까지 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고 체중을 들이지 않고 뭐 기부스를 하고 어떤 그 방법을 취해도 그 뼈가 아물지 못하죠. 네. 그래서 그 뼈 부분을 아예 드러내고 인공관절을 만들게 되는 예. 그런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인공관절 시술을 할 경우에 그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그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수술을 하는 전문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수술이 결정될 때에는 그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결정을 할 때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의 다른 그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네. 체크업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순환계나 그 모든 것들이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그걸 네. 이제 검사하게 되고요. 그것이 통과할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네. 그 수술을 받으시고 큰 위험이 있는 분들은 큰 네.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미리 그렇게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뭐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그 손목이나 발목을 다쳤을 때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그 손목, 발목 골절에 관한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골절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손목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발목은 여름에 주로 골절이 많고요. 네. 운동을 하다가 발을 접질리시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미끄러지셔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시면서 그렇죠. 손목이 주로 이제 골절이 네. 오거든요. 근데 그 골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금만 가는 경우가 있고 세게 넘어지면서 뼈 자체가 이제 그 골절된 부분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심하게 어긋났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그 철심을 박는 네. 그런 수술을 하셔서 그 뼈를 제대로 잡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뼈가 회복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예, 주로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기부스를 하시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박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빼는 시술을 간단하게 또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되죠. 네. 그 뼈가 얼마나 이제 굳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기부스를 풀으면 금방 움직일 수 있는 분도 가끔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이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지죠. 굳어지죠. 네. 이제 그걸 푸는 치료를 몇 주 동안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재활 치료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회복 속도가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느리시고 또 네. 젊은 사람들일수록 좀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몸이 원래가 유연성이 떨어지시고 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게 굳었다 하더라도 금방 또 자기 가서 운동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더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손목과 발목의 그 관절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간단한 걸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회복 시기에 따라서 할 운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적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운동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풀거나 네. 또 관절을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근력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근력을 되찾으시는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보시는 운동은 그냥 간단한 것들이고요. 네. 하지만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는 네. 그 기부스를 한동안에는 이제 특히 근력을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네. 대개 전반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4주 동안 잃어버린 근육의 그 힘, 그 양을 되찾기에는 그 기간이 4배 정도가 걸리는 것이 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4주 동안 기부스를 했다면 그분이 한 16주 동안 적어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예. 정상적인 그런 근력을 되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 그 상태에서 그냥 기부스를 풀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면 다시 네. 또 사고를 당하시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치신 후에 그 재활 치료 정말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발목을 또 접지르거나 또 삐었을 때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절염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20대 여자분을 한번 진료했습니다. 네. 20대인데 발목에 벌써 관절염이 오셨어요. 어머. 예, 흔한 경우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심하게 발목을 접질려서 인대를 상하셨는데 네.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인대는 암으로 붙기 마련인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시면 그 발목을 삔다는 것 자체가 인대 파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그 삐는 것에 대해서 잘 아이디어가 없으신데 그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그 인대에 찢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시면 아물면서 그 스카링, 그러니까 왜 살이 찢어지면 흉터가 생기듯이 네. 그 안에 인대가 찢어져도 아물면서 흉터가 생기거든요. 네. 흉터가 생기면서 그 인대 그 탄력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길이도 좀 줄어들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뼈 사이의 간격을 좁혀버리고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사람은 수천 보, 심지어는 수만 보도 걷거든요. 예. 어떤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그 뼈가 자꾸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러빙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나 발목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골절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척추 골절상 하면 뭐 허리가 부러진다는 뜻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척추 골절상이란 어떤 건가요? 예. 주로 이제 엉덩방아를 겨울철 돼서 미끄러지셔서 엉덩방아를 치우셨을 때는 그 영어로는 compression fracture라고 얘기하고요. 그 네. 압박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척추의 그 구조들을 잘 아시는지 시청자분들이 모르겠지만 네. 척추 구조를 보면 뼈가 한국에 보면 그 장기를 두지 않습니까? 예. 장기알처럼 뼈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예. 사이사이에 디스크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심한 충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왔을 때 엉덩방아를 찢어서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그 디스크가 뼈보다 더 튼튼하십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파열되기보다는 그 뼈 자체가 이렇게 아예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네. 납작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압박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골절이 대부분입니다. 겨울철에는. 예, 그러면 그 척추 압박 골절상을 당하게 되는 그 경위는 예.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주로 엉덩방아를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길 걸어 다니시다가 빙판에 미끄러지셨거나 네. 아니면은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스키나 스노보딩을 예, 하다가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웬만한 충격에는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키를
굉장히 즐겨 타시는 분들은 이게 점프를 하시는데 예. 점프를 하시고 착지를 하시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덩방을 찌는 경우에 심한 압박골절이 올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척추 압박 골절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아무래도 아프죠. 예, 아프겠죠. 네, 아픈데 네. 그 척추 압박골절의 그 증상에 네. 대해서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네. 오히려 압박골절이 아니라 그 디스크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증이 더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디스크가 파열됐을 경우나 아니면 심한 관절염에 의해서 그 신경이 척추 뒤에 신경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신경이 압박될 경우에는 실제로 통증이 극심합니다. 살짝만 신경을 건드려도 그 통증이 다리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잘 사용하시는 그 좌골신경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런 증상에 있어서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 오히려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에 통증은 있지만 허리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허리를 좀 삐끗했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나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골절의 증상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건 골절이 아니겠지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압박골절의 증상이라고 해서 뭐 디스크, 그 말 자체가 골절이라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는데 네. 증상 자체는 디스크보다 더 경미한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척추가 신경에도 영향을 끼치겠네요. 물론이죠. 예. 예. 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그 척추 자체의 문제보다 그 문제가 생겨서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했을 때 통증이 더 극심하게 오기 네. 마련이고요. 뭐 디스크나 관절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심지어는 그 타이탄, 그 경주된 근육도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척추에 골절상을 입고도 내가 골절을 당했는지 이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예. 주로 이 통증을 잘 참으시는 게 문제죠, 한국 분들은. 예. 예. 그래서 통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어떻게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심하면 다리로 통증이 내려간다더라. 예. 그리고 꼼짝할 수 없다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저 좀 심한 통증이지만 허리 중앙에 있을 때는 좀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죠.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을 치료했는데 예.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 압박골절이 있으셨는데 네. 그냥 통증을 참고 계시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압박골절이 있는데도 너무 씩씩하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허리에 뭐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허리에 간단한 충격이 와서 근육이 예. 살짝 상했을 때는 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시면 예.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예. 통증이 완화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동작 범위도 처음에는 힘드셨다가 점점점 풀리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벌써 골밀도가 낮다고 그 가정의한테 그 판정을 받으신 분들 네. 아니면 아예 그 골다공증에 그 병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네. 충격이 있고 그러니까 넘어지셨을 때나 충격을 네. 당하셨을 때 통증이 생기면 꼭 병원을 네.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척추 골절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미한 경우는 그저 심한 동작을 하지 않도록 운동을 네. 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는 것 정도도 네. 골절 치료가 되고요. 그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브레이스를 주로 착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척추의 동작이 없도록 여기를 꽉 붙잡아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척추 그 골절이 완전히 아물게 되면 그다음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하죠. 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들이 많이 굳어오고 근육도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재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럼 그 기간은 손목이나 발목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리겠네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발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분들이 다 그 컨디션이 비슷하시거든요. 네. 근데 척추는 그 골절 당하시기 전에 뭐 디스크가 있으셨다든가 관절염이 있으셨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하셨다든가 네. 아니면 그 부분의 그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손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 뼈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운동이나 하신다고 해서 그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뼈에 어느 정도 그 체중이 실리는 그런 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뼈 자체가 알아서 그 안에 그 골밀도를 높이는 그 생성을 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 같은 운동은 전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참 좋은 운동이고 틀림없지만 네. 그 골다공증 있는 분이 뼈를 위해서 하실 만한 운동은 아닙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걷기만 하셔도 네. 예, 하루에 20분이나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 네. 아니면 좀 젊은 분인데 골다공증이 왔을 경우에는 좀 약간 뛰는 그런 조깅 같은 걸 하셔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다리 운동을 하셔도 어느 정도 체중이 실리니까 그 체육 가능하면 그 다리를 끼워서 이렇게 올리는 운동도 예, 있죠. 예. 그래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 예. 그래서 뼈에 어떤 그 하중이 실려야 예. 그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줄넘기 운동은 어떤가요? 줄넘기 운동도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은 되겠죠. 예. 그런데 꼭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할 만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주로 걷기나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빙판길에서 낙상이라든지 그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뭐 특별한 걸음걸이나 주의점들이 있나요?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예.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무엇보다도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이요. 예. 네. 일단 그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 바닥이 굉장히 미끌미끌한 신발은 당연히 잘 미끄러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도 그냥 빙판길이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도 쉽게 균형을 잃을 만한 신발, 굽이 뾰족하다거나 네. 예, 그런 신발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일단 날씨를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평소에 잘 균형을 잃으시고 그리고 뼈가 약한 것을 아시는 네. 분들은 외출하실 때 날씨가 심하게 이제 미끄러진 빙판길이 생기는 날들은 피하셔야 되겠죠. 네. 아주 상식적인 것으로 이제 피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무리하게 외출하셨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바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서 골절상에 생기는 부분이 외부이기보다는 내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욕조에서 넘어지시는 분들, 네. 예, 그래서 욕조를 평소에 미끄럽지 않게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평소에 물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그 타일 바닥에서 부엌 같은 데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주부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적당한 운동을 하셔서 넘어지더라도 네. 그 골절이나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겨울철이 되면 항상 일기예보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조금은 맵시가 떨어지더라도 겨울철에 하이힐 신는 거는 조금은 지양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에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의 김동진 선생님 함께 하셨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퀸 스트리트과 매닝 애비뉴. 퀸 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퀸 스트리트에 자리한 눈에 띄는 바로 이곳, 서울시티. 토론토 다운타운의 문을 연 서울시티를 찾아가 본다. Soul City has been in construction for about 9 months. We did start last year, November. The initial design was done by my mother, Catherine Park. But as well, we did have a lot more other minds kind of come together. As far as the construction, I think the hardest part of it was only because we weren't in an existing restaurant. It was very hard in terms of structure, all the plumbing, electrical, and as well we had a very a building inspector who was very finicky, and all that kind of rolled up into one. I guess it took about 9 months, which is a little bit long, but I'm very happy with the finished product. Soul City is a concept that was developed about 5 years ago. And what we do is we actually take some Korean items and we do different cooking techniques, plating techniques, style of service is all kind of Western European. It also makes it a lot easier for us to pair it up with some very nice cocktails and wines. But by no means are we traditional Korean. But we are Korean inspired. Everything in here is Korean inspired. Myself being a first generation Canadian Korean, I just thought it would be a very beautiful thing to take this type of food that has so much love in it and just kind of transform it and make it a little bit more easier and palatable for people who aren't very familiar with Korean food. 예전엔 옷가게가 운영되었던 곳이라는데 레스토랑으로 둔갑하기란 쉽지 않았을 터. 시공업체 대표의 말을 들어본다. 네, 저희가 여기 공사를 맡아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이 그 옷가게였거든요. 그다음에 원체 오래된 빌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존의 그 데몰리션이나 다 부시고 그 새로 파운데이션을 깔는 그게 좀 힘들었고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저희도 여러 가지 그 힘든 점은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이뤄내고 보니까 마음이 흡족하네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 음식과 이 술 문화를 소개하는 게 거기에 도움이 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About how long have you been a chef? I've been doing this professionally for about 7 to 8 years. Where have you been a chef? I worked for the Surcorp group of restaurants, which consists of Alice Fazoli's and Jack Astor's, and I worked there for about 5 years. And then I also had another restaurant at Queens Quay with a few friends of mine, and I was the chef there for about 3 years. And then now I'm here. Well, I do worldwide cuisine. I was taught traditional French and Italian, but I've branched out to, I guess you could say, global cuisine, a bit of everything. A little bit of Asian, a little bit of European. Well, Seoul City is based on Korean-inspired food, which means it's not traditional Korean, but it bases itself on Korean flavors and accents from traditional dishes. Well, every other type of cuisine has kind of been tapped into, and I think Korean cuisine is a very special and different type of cuisine that needs to kind of be showcased, but in a different way, just so people can kind of more get into it. It just hasn't really been, focused on a view of higher end type of modern day cooking. So I think we're trying to achieve that here. From the reaction that I'm getting from regular clientele as well as just friends and family, I think the food has achieved what we're trying to go for. Our aim at trying to get the food into a certain class in its own. So yes, I definitely think I'm very, very happy with it. We here at Seoul City do have very aggressive plans, our future plans anyways. We are in talks with some people in Vancouver right now. They do want to open up a Seoul City there. And also, we're in the initial talks with a group in Las Vegas. We are still a very, very young business, a young restaurant. And there's many things still that we want to perfect before we actually put the product out on the market. I think our long-term goal is to have many locations all over the world. And I think the final one will be in Korea because naturally they'll be the biggest critics. 한국 음식을 기본 컨셉으로 새로운 음식 문화를 탄생시킨 서울시티. 한번 방문해 볼까요? Welcome to Seoul City. 데이비와 핀치 부촌에 자리한 아늑한 주택을 소개합니다. 잘 업그레이드된 주방 시설은 물론 완벽하게 꾸며진 지하는 별도의 출입구가 마련돼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좋은 학군을 자랑하며 도보거리 내 전철역, 쇼핑몰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9만 9천 달러로 서튼 서밋 리얼티의 진명숙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놀수역에서 1시간 거리의 바쁜 하이웨이 선상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플러스 건물을 소개합니다. 버라이어티의 연매상은 52만 달러에 달하며 2층에는 3베드룸이 마련된 건물로 19년간 한 주인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74만 9천 달러로 서튼 엘리트 리얼티의 전희택 중개인에게 문의하십시오. 놀수역 중심부, 영과 핀치 좋은 로케이션에 위치한 콘도미니움을 소개합니다. 서브웨이를 비롯한 모든 것이 도보거리 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며 콘도 내 위락시설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4만 9천 달러로 센츄리 21 U 컨셉의 예호준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내 모든 곳이 하드우드 플로어로 꾸며진 오픈 컨셉의 훌륭한 하우스. 골프 코스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합니다. 지금 에머랄드 힐스 게이트 커뮤니티에 있는 하우스를 구입하는 분들께 클럽 링크 플래티넘 멤버십을 대폭 할인해드립니다. 로얄 리플리지 유얼 커뮤니티의 중개인 콘스탄스 루이에게 문의하십시오. 하이웨이 7과 케네디 로드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로 신축 전환 가능한 토지를 소개합니다. 현재 상업용, 사무실용, 주거용, 8층까지 건물 신청이 가능하며 하이웨이 7 선상 앞쪽부터 개발 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홈라이프 올웨이 리얼티의 박상빈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리빙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 인리빙에선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인리빙에서 얘기 나누고 싶은 방송 희망 내용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욱 다양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